먹고 놀죠. 그러니까 독거노인, 그야말로 백수 독거노인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그 다 지나간다는 열심히 잘 읽었습니다. 아, 그 좋은 책이죠. 그 5.18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학교에 몸담고 있었거든요. 서강대에 그때 뭐 위수리에 내려가지고 장갑차가 교문 앞에 있고 드나들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갔어요. 가서 관심이 있는 뭐 철학 분야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들여다봤으면 해서 하고 있던 참에 그 형님이 오시더니 너 마침 여기 잘 있다 해가지고 교황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쪽에 로마에 아무도 연락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편에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여기 마침 잘 있네 그러면서 이거 좀 맡아라 이래서 그래서 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요한바로 2세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참 관심하고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냥 불쑥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라는 것도 큰 게 있고 일본도 옆에 있고 그런데 요한바로 2세께서는 이제 폴란드에서 자라면서 그야말로 신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치하에서도 순환을 여러 해 동안 해본 양반이고 또 그다음에 소련 치하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도 겪고 그래서 교회로서도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제하에 30여 년씩 이렇게 저거 당한 거를 아주 깊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도대체 미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걸 그냥 여러 행사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마음을 쏟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말부터 배우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말이 이게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불란서 선교사가 그랬더라고요. 이 조선말은 선교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귀가 발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말 언어 자체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단시일 내에 그 바쁜 어른한테 발음이라도 좀 제대로 하시게 이제 도와드리는 걸 하느라고 별짓을 다 했죠. 여러 나라 말을 하시거든요. 여러 나라 말을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한 거라도 금방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한글을 보더니 참 흥미롭다고 이렇게 음절 하나씩 이렇게 자모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그런 언어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생판 그대로 소리를 내라 그러면 외국인이 자모만 익혀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한글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다 조금 더 표시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금방 읽으세요, 소리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억양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한 시간 한 40분 뭐 이렇게 하다가 한 40몇 차례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뭐 한 45분, 50분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지만 40몇 차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서 무슨 말로 말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글로 다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요. 한국말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연설 한 22개. 이건 완전히 이건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영어도 할 수 없고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영어 분단된 나라에서 그 북쪽에서는 그때만 해도 러시아 말을 필수로 하고 앉았고 남쪽에서는 영어를 하고 앉았는데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없지 않냐? 이 양반이 그러니까 독일 치하에서 소련 치하에서 그런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금방 아세요. 그거 아주 민감하세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영어가 그나마 좀 사람들이 덜 생소해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국은 했어요. 미사는 그래도 외국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사경을 이제 그 표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뜻을 알아야지 하지 소리만 내고 있으면 소리를 내면서도 뜻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리가 안 나간대요, 제대로. 그래서 그 표기한 거 밑에다가 라틴 말로 뭐에 해당하는 말인지 다 써놓고 보면서 이 뜻이구나 하면서 아이고 혼났어요,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사를 한국에 불쑥 가서 하면은 본인도 서툴고 남들 들어도 어색하니까 실제로 들여봐야 된대요, 미사를. 그래서 당신 경당에서 아침 새벽 7시 매일 미사를 17번을 했어요, 미사를. 그리고 이제 뭐 며칠 먹느냐, 어떤 주제로 하느냐, 어떤 뜻으로 하느냐, 사무방문을.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사태도 그 전통시대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젊은이들한테 한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자료를 그때 서울 측에서도 혼났죠, 조직위원회. 그 별의별 자료를 다 보내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그러면 그걸 들여다보고 이거를 영어나 뭘로 해가지고 어느 만큼 알아듣게 해서 요약을 또 해서 우리나라 그때 뭐 근로자들의 상황이 어떠냐, 무슨 아픈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뭐 나 환자들의 상황이 어떠냐, 전국의 나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다가 그걸 전부 다시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해다가 이렇게 제출한 게 제가 제출한 것만 해도 2,000매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뜻으로 이걸 방문을 갖다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그 뭐 어디부터 가느냐, 뭐 그래서 광주부터 가셨거든요. 이제 광주 가시면 큰 체육시설에 갔지만 공항에서 시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비껴갈 수 있거든요. 광주 상황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이만큼 드렸거든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청 앞으로 해서 금남로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펄펄 뛰었죠. 펄펄 뛰었어요. 이건 그때 광주사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여튼 상처가 아직도 뭐 기억에 생생할 텐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가시겠대요. 그건 막 우기셨어요. 그래서 가시고 소록도도 그냥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우리 당국에서 우리나라 보여드릴 거 좋은 거 많은데 뭐 산업시찰이니 포철이니 뭐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소록도를 가요? 그랬더니 교회 내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나사업협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자로 마을링 기다. 거기는 안 가시고 소록도를 가신다 그러니까. 근데 소록도에 가시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나 환자들의 역사랑 뭐 일제시대서부터 다 적어드렸어요. 그때 보시더니 여기가 제일 버려진 데다 여기가 지금 당신이 정하셨어요.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실 말씀을 밤에 그 바쁜 어른이 그 구닥다리 타자기로 이 얼개를 잡아서 여기다 핵심을 두고 이런 주제로 하겠다. 거기다 실무진 뭐 살을 붙여봐라. 이렇게 해서 초안을 하면 그거 다시 또 검토를 하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제를 그러니까 크게 보면 3개인데 이제 호남 쪽으로 그때 광주 쪽으로 가면서 화해, 평화 이제 그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는 성사 집행도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나눔에 대한 부산이 그 노무자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과 이런 그런 걸 중요시해선 주제였고 서울에 와서는 시성이 그러니까 신앙을 입증하는 삶으로 입증하는 거에 극치가 말하자면 순교니까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3 주제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 교구 광구라고 그럴까? 이렇게 간 거죠. 그 요한 바오로 2세 다녀가신 다음에
전국적으로 뭐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엄청난 그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나 이 국제 정세라든가 국내 정권 쟁탈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의미의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고 답을 주는 그런 굉장한 생기를 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